2024년 11월 독일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본사 앞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손에 들린 건 피켓이 아니라 87년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독일 본토 공장 3곳 문을 닫는다. 2만 명 집으로 돌아가라.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뉴스가 터집니다. 삼성전자, 독일 ZF의 ADAS 사업부 인수. 자동차를 만들지도 않는 회사가 2조 6천억 원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죠.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테슬라도 이제 긴장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독일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쉬 1만 5천 명 감원, 콘티넨탈 구조조정. 2024년 독일 자동차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2.3%. 솔직히 말해서 동네 치킨집보다 못 봅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그 신화가 지금 실시간으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왜? 100년 동안 갈고 닦은 엔진 기술, 변속기 기술, 정밀 기계 기술, 이것들이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변속기도 필요 없습니다. 독일이 가장 잘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한가운데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서 있습니다. ZF, 프리드리히스 하펜. 110년 역사, 세계 최고의 변속기와 브레이크.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포르쉐 파나메라, 프리미엄 차량 10대 중 7대에 이 회사 부품이 들어갑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숨겨진 심장이었죠. 그런데 이 거인이 왜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삼성에 넘겼을까요? ZF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했죠. 이 회사는 10년 전부터 미래를 봤습니다. 내연기관 시대는 끝난다. 자율주행이 온다. 그래서 베팅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TRW를 14조 원에 삼키고 와코를 9조 원에 집어삼킵니다. 총 22조 원. 카메라, 레이더, 센서 기술을 모조리 쓸어 담은 겁니다.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타이밍만 빼면요. 2022년 전 세계 금리가 치솟습니다. 제로금리 시절에 빌린 돈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GF의 부채는 15조 원, 매년 이자로만 2조 원이 빠져나갑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본업마저 흔들립니다. 전기차에는 변속기가 필요 없으니까요. GF가 100년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그 기술이 이제 팔리지 않습니다. 등 뒤에는 빚쟁이, 앞에는 절벽. GF는 결단을 내립니다. 살아남으려면 가장 잘 나가는 걸 팔아야 한다. ADAS 사업부. 전 세계 차량용 스마트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 회사 전체가 적자인데 이 부서만 영업이익률 15%. 13조 원 넘게 투자해서 키운 미래 먹거리입니다. 결국 그걸 내놓은 겁니다. 현재를 버티기 위해 미래를 판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삼성이 등장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10조 원을 줘도 안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GF가 벼랑 끝에 몰리면서 가격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2조 6천억 원. 삼성 입장에서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장이나 기술만이 아닙니다. 이 사업부에는 뭔가가 딸려옵니다. GF의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이 전 세계 도로 위에 얼마나 굴러다니는지 아십니까? 5천만 대. 삼성은 공장을 산 게 아닙니다. 5천만 개의 눈을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자동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00년 동안 답은 똑같았습니다. 엔진, 변속기, 바퀴. 3만 개의 부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 덩어리.
엔진이 심장이고 변속기가 혈관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정의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약 3,000개, 벤츠 S클래스는 5,000개가 넘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50개 정도니까 60배에서 100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최신 자동차를 움직이는 코드가 1억 줄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거냐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 4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부릅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엔진 따로, 브레이크 따로, 에어컨 따로 100개가 넘는 작은 컴퓨터들이 각자 알아서 일했습니다. SDV 시대에는 다릅니다. 하나의 중앙 컴퓨터가 차 전체를 통합 제어합니다. 스마트폰의 AP 칩처럼요. 이게 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테슬라 오너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제로백이 0.5초 빨라져 있대요. 겨울철 배터리 효율이 떨어졌다고요? 정비소 갈 필요 없습니다. 밤사이 업데이트 한 번이면 주행거리가 350km에서 420km로 늘어납니다. OTA 업데이트. 스마트폰처럼 무선으로 차가 진화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독일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기계적 완성도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문 닫히는 소리, 핸들링, 주행 질감, 장인 정신의 끝판왕이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비게이션이 또 먹통입니다. 시스템이 왜 이렇게 느려요? 독일차 오너 커뮤니티에 불만이 쏟아지는 동안 테슬라는 밤마다 조용히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5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 차를 삽니다. 뭘 먼저 확인할 것 같으세요? 로고요? 아닙니다. 이 차 카메라 뭐 달렸어요? 칩셋이 뭐예요? 스마트폰 살 때 퀄컴 스냅드래곤 들어갔나요? 묻는 것처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배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삼성이 자동차에 손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삼성이 미국의 하만을 9조 원에 인수합니다. 당시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삼성이 미쳤다. 헛돈 쓴다. 자동차도 안 만드는 회사가 뭔 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2024년 하만의 연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조 원. 투자금 전액 회수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프리미엄 차량 70%에 하만의 디지털 콕핏이 들어갑니다. BMW 타시는 분, 벤츠 타시는 분, 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뒤에 하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콕핏이 뭘 하냐면 운전자한테 정보 보여주고 음악 틀어주고 내비게이션 띄워주고 쉽게 말해서 차의 입과 귀 역할을 합니다. 언데 차가 스스로 보는 건요? 스스로 판단하는 건요? 그건 못합니다. 하만의 영역 밖이었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퍼즐의 절반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눈과 두뇌가 빠져 있었어요. ZF의 ADAS 사업부가 정확히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카메라로 바깥 세상을 봅니다. 레이더로 거리를 잽니다. 앞차가 급정거하면 0.1초 만에 판단하고 브레이크 밟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핸들을 꺾을지 멈출지 결정합니다. 이게 차의 눈과 두뇌입니다. 이제 삼성이 뭘 가지게 됐는지 보이시죠? 하만으로 차 안을 장악하고 ZF로 차 밖을 장악했습니다. 거기에 삼성이 원래 잘하는 게 뭡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완성차 업체가 전장 시스템을 주문하면
삼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요? 저희가 합니다. 카메라요? 저희가 합니다. 칩셋이요? 엑시노스 드릴까요? 아, 배터리도 필요하시죠? 삼성 SDI에서 같이 납품하겠습니다. 원스톱 쇼핑입니다. 부품사가 아니라 슈퍼 1차 공급사가 된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진짜 노리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데이터.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실제 도로 데이터입니다. 비 오는 날 고속도로, 눈 내리는 골목길, 갑자기 뛰어나오는 오토바이. 이런 상황을 수억 번 학습해야 AI가 똑똑해집니다. 지금까지 이 게임의 절대 강자가 누구였냐면 테슬라입니다. 전 세계 300만 대 테슬라가 매일 도로를 달리면서 데이터를 본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이 빠르게 발전한 거예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뭘 샀습니까? 5천만 대의 눈. 테슬라의 16배가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 네트워크의 가치를 30조 원 이상으로 봅니다. 삼성은 30조 원짜리 금광을 2조 6천억 원에 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래차 시대에는 구독 경제가 열립니다. 차를 팔아서 한 번 벌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구독료로 매달 멉니다. 자율주행 기능 월 10만원, 프리미엄 내비게이션 월 3만원, 하드웨어로 한 번, 소프트웨어로 평생. 이게 삼성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삼성이 다 이긴 것 같죠? 아닙니다. 앞에 험한 산이 3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만히 있을까요? 2028년까지 자체 SDV 플랫폼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요타, 폭스바겐도 소프트웨어 자회사에 수조 원씩 쏟아붓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의 두뇌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삼성의 가장 큰 고객이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입니다. 화웨이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보다 30% 싼 ADAS 시스템을 BYD, 니오에 납품하고 있어요. 샤오미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 중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프리미엄은 애플이 가져가고 중저가는 중국이 쓸어갔죠. 삼성은 그 사이에 끼어서 고생했습니다. 자동차에서 그 역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026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레벨 5 상용화하겠다고요. 운전대에서 손 떼는 정도가 아니라 운전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게 진짜 되면요? 지금 삼성이 산 ADAS 기술이 순식간에 구식이 됩니다. 피처폰 시대에 최고급 폴더폰 공장 산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삼성은 이 배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요? 엔비디아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요? 위로는 애플, 아래로는 중국 업체들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진짜로요. 노키아, 기억나세요? 한때 휴대폰의 왕이었습니다. 코닥은요? 필름 카메라의 전설이었죠. 블록버스터? DVD 대여의 제왕이었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시대가 바뀌는 걸 못 읽고 사라졌습니다. 삼성은 그 교훈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완성차 제조 능력. 이 4가지를 전부 톱 클래스로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될까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삼성, SK, LG, 현대차. 이들이 팀 코리아로 뭉친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난 100년은 석유를 가진 자의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데이터를 가진 자의 시대입니다. 삼성이 독일의 자존심을 2조 6천억 원에 산 건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닙니다. 다가올 데이터 제국에 초석을 놓은 겁니다. 2030년 여러분이 새 차를 삽니다. 뭘 먼저 확인하실 것 같으세요? 로고요? 아니요. 이 차 두뇌가 뭐예요? 그 두뇌에 삼성이라는 이름이 새겨질 가능성. 지금 이 순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